안녕하세요. 함께 만드는 언론 딴지 USA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북풍을 이용하던 자들이 원전 카드가 막히고 부산에서 지지율이 역전되자 원래 계획에도 없던 가덕도 공항에 한일 해저 터널까지 들고 나온다. 무엇이 됐던 이기고 보자는 못된 버릇이 도져 막 던지는 게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3공화국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스마트한 시민 집단지성이 직접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정치의 방향을 가르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의 유산을 멍해처럼 진 이런 노회한 정치인은 그만 보내야 한다. 시대와 문명에 맞게 젊은이들로 세대교체가 시급하다. 저들이 미친 사람처럼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던진 원전도 그렇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한일 해저터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청산해야 할 친일파와 그 잔당들에게만 유용한 또 다른 매국 행위다. 또다시 나라를 말아드시고 싶은 겐가. 일본이 누군가 평화헌법 구조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으로 1954년 7월 1일 창설된 자위대를 공격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국군으로 바꾸려고 아베와 그 따까리 스가 역시 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군사령부가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파견될 수 있다는 내용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 마당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저들이 헌법을 개정해 공격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려는 저희가 뭘까? 지소미아 파기를 왜 미국까지 나서 그 난리를 쳤을까? 미일의 간계다.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게 미국이다. 미국의 동북아 지배 전략에서 한국은 일본의 하위 파트너일 뿐이다. 미국은 동북아 질서에서의 맏형 구실을 주며 일본을 수족처럼 농락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패전한 일본의 충성맹세에서 기인한다. 그 대가로 일본은 천황제 고수를 용인받았다. 일본에게 천황이란 정신적, 영적 통합의 상징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보다 일본이 미국에 더 굴욕적이다. 미국이 늘 일본부터 챙기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다. 이용 가치 말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전력 제공국 일본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까지 나서서 유엔사 대신 일본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키려 하고 임진왜란에 일제강점까지 일본은 그야말로 호시탐탐 대륙을 노리는 침략자들인데 국힘당은 뭐하자는 수작인가. 아예 대놓고 일본 군대에 기를 터주자는 논리 아닌가. 아무리 궁색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더군다나 원대한 유라시아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이거야말로 시쳇말로 죽 쏘서 개주는 일이다. 20세기라면 혹여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일본을 넘어야 할 상대로 보지 않는다. 이미 구매자 기준 GDP는 일본을 넘어섰다. 저들의 더러운 무역 규제로 인한 소재들 역시 우리 스스로 해결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저들에게 헌상하듯 해저 터널인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역으로 일본이 한다고 해도 절대 반대할 일을 우리가 왜. 국힘당 완전히 자민당이다. 침략자에게 길을 터주고 부산을 영원한 시종착역이 아니라 간이역을 만들자는 국힘당에 부산 시민은 일어나 분노해야 옳다. 이런 미친 사람들을 지구촌 신인류라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는 게 정치 개혁이요 세대 교체다. 이현주가 한 건 해냈다. 서울까지 올라와서 지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엄포가 먹힌 것 같다. 정치권과 기득권 간의 유착에 대해 얼결에 실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역시 민주당 출신 언니라고 조롱 섞인 엄지척이다.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당 후보군인 박형준이 성추행 논란으로 엑스파일 공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1월 초순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인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다.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포화, 남북권 항공 수요의 증가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진을 했다. 건설교통부에 검토를 지시했고 김해공항이 2025년에는 포화 상태가 되기에 새로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2007년 11월에 내렸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격지심, 질투, 알레르기가 있는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을 무효화시키는 일로 임기를 채웠다. 가덕도 신공항 또한 대선 당시엔 그나마 밀양을 추가한 영남권 신공항으로 선회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 임기 말 백지화했다. 박근혜도 MB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허무하게 사라졌던 신공항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동남권 신공항으로 새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타 면제를 못 박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예정이다.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1월 들어 부산에서 내리막을 걷자 김종인은 대구의 권영진 등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방향을 수정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김종인은 기껏 눈물을 머금고 유턴을 했음에도 환영은커녕 또다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부록으로 딸린 외국 우대 정책 때문이다. 내용인즉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토인가? 지금껏 외국과는 대대로 무역적자만 기록했고 최근에는 관광객으로 외국 지방 소도시를 먹여 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마움을 모르고 과거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아나무인 오만한 외국에 해저터널을 뚫어주겠다니 말이 되나. 외국은 섬나라이다.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하는 걸 국가적인 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가 철도로 지구상의 전 대륙을 횡단하더라도 절대 외국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우리의 국력이나 국가적 위상은 점점 커지고 외국은 반대로 점점 가라앉고 있다. 그들에게 시혜를 줄 필요는 절대 없다. 해저 터널을 뚫는 순간 시한폭탄을 작동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고두고 골치를 썩이다 결국 화근이 될 것이 뻔하다. 외국은 무시가 답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족속들이다. 국민의힘당도 외국과 결을 같이 한다. 그들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족속들이다. 국민의 집만 가중시키는 국민의힘당은 몽둥이가 답이다. 시민 에드워드 리 선생님과 박연숙 상임의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